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문학책은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미시적이고 편협한 시각에만 안주하고 싶거나 혹은 천년만년 살 수 있다면요. 파인 북리딩 레스토랑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독서를 책임질 파인 북리딩 대표 장영직입니다. 오늘은 작은 전체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문학을 읽어야 할까요? 제가 많은 독서 토론 수업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계발서나 비문학, 과학서 등등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훌륭한 독서 방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문학 자체를 아예 안 읽으시거나 혹은 책 자체를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문학을 왜 안 읽으시지? 하고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대적, 공간적, 설정적 이야기로 구성된 작품이 많아서 혹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오래되었고 현실에서 배울 게 없는 인문학 서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혹은 기능성, 활용성,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은 직접적인 경험이 더 유구할 것인데 간접적인 경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쓸모없을 것 같아서. 혹은 문과는 취업하기 막막해 불가능해. 이과가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천천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기 앞서서 문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이란 언어 또는 문자를 표현 매체로 한 예술 작품을 뜻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소설이나 시, 희곡, 평론, 수필 등이 있습니다. 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건, 사고, 그리고 캐릭터가 나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거지. 한편 문학을 읽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본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예스24의 2022년 상반기 도서 분야별 판매 점유율 및 판매 증감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제일 상단에는 중고등 학습서, 그리고 초등학습서 등 학습서가 많이 팔려 있는 게 보이시죠?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필요한 거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학, 즉 이야기를 차용해서 보여주는 작품의 판매량을 보면은 약 24%에 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즉 이것을 단어화시켜 보면은 통찰력, 창의력으로 단어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할 독창성과 인과관계의 인지력과도 이어지는데요. 본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로봇, AI, 컴퓨터, 스마트 기기, 디지털 환경과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유일무구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통찰력과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는 건지,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 캐릭터의 행동, 마음가짐, 대사, 그들의 신념, 목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뛰어들 건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어떤 걸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혹은 캐릭터가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반면교사 삼아 이래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즉, 내가 관객의 입장이 되어 캐릭터를 삼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저거 멋있네. 저건 배워야겠어. 저것은 피해야겠어. 이건 멋있다. 이거 가져갈래. 이거 재밌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캐릭터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함께 뛰어들어서 흐름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나아가 이것은 통찰력, 창의력, 그리고 독창성, 인과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와 연관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문학책은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미시적이고 편협한 시각에만 안주하고 싶거나 혹은 천년만년 살 수 있다면요. 하지만 인생은 그럴 수 없죠. 사람은 필멸자이고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렇기에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짧은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짧은 여행을 할 때 굉장히 덜컹덜컹거리고 위험하고 안에서 냄새가 나고 굉장히 볼품없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것인가? 혹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음도 좋고 실내 향도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고 행복이 충만한 멋있는 차를 타고 여행을 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은 시간이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무수히 많은 사건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자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 즉, 책을 읽으며, 문학을 읽으며, 이야기를 보며, 캐릭터의 그 여정에 함께하는 것. 그걸 통해서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여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혜와 행동 양식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피스를 보면서 루피를 보고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해적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동료들을 모으고 실무회와 싸우고 해군을 무너뜨리고 종전에 나아가 원피스를 찾는 그 여정 언제 하겠어요?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루피의 그 행동을 보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동료들을 아끼는 우정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마음가짐에 강한 확고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여행을 통해서 더욱 성장을 해야 되고 자신의 단점을 찾아야 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서 더욱 성장해야 되고 그것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돈키호테를 보면서 그걸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정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되어서 그때까지 책을 읽다가 정신이 나가버려서 기사라고 착각을 하고 나아가서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사고를 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다가 결국 집채만한 풍차한테 달려들었다가 튕겨나가서 마을로 쓸쓸히 돌아와서 죽을 맞이하는 언제 하겠냐라는 거예요. 거의 최소 7, 80년이 걸리겠죠. 여기서 배우자라는 겁니다. 돈키호테의 그 확고한 신념. 과연 내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의 정의감 하나를 위해, 신념 때문에 나의 공주를 지키기 위해 집채만한 풍차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가? 돈키호테를 보면서 마냥 손가락질만 할 것인가? 혹은 그 용기와 신념을 배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돈키호테 읽으면은 앉은 자리에서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어요. 약 7, 80년의 시간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기생충을 보면서도 배우자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반지하에 살 거고, 언제 우리가 누군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그런 짓을 할 거냐 이거죠. 과연 계획이 없는 삶, 계획이 있는 삶,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이 가진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했을 때 어떤 일을 벌어지는가? 그리고 현명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아니고 열등감에, 무너진 자존감에 결국 나쁜 일을 저지르고 지하 끝으로 숨어들을 것인가? 배우자라는 거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아,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줄 어른들이 필요하구나.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러한 사람은 필요하구나. 이거를 가슴 깊이 따뜻하게 배워가자는 거죠. 자, 이처럼 이야기 형식의 책을 읽고 많은 지혜와 통찰력, 창의력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례가 많죠.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있죠. 혁신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이팟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폰이 되었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이 조그만 기기로 디지털 카메라라거나 비디오 재생기라거나 녹음기라거나 통화, 문자 메시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 통찰력과 창의력이 훌륭하게 있었죠. 또 나폴레옹에게서도 그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요. 혹은 공자, 맹자 같은 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워렌 버핏처럼 이름난 자산가이자 또 현자이기도 하죠. 그들의 인사이트들을 배울 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시한 이 모든 분들은 모두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뭐 자기계발서를 읽었을까요? 혁명서를 읽었을까요? 리더십, 인간관계에 대해서만 배웠을까요? 공자왈, 맹자왈 이것만 읽었을까요? 돈을 버는 방법만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문학을 읽었습니다. 이분들도.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선구안, 지혜, 통찰력, 창의력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운 분들이에요. 이러한 선례를 통해서도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학, 즉 이야기가 있는 그 중에서도 캐릭터의 움직임, 행동, 대사, 마음가짐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 캐릭터의 여정을 지켜보는 그리고 그 간접 경험으로 내 인생의 시각을 넓히는 캐릭터의 행동 고치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적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창의력,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문학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